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볼게요. 21번. 21번을 보면 이 도식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자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겠느냐, 이런 문항이거든요. 지금 문자를 보면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일단은 공통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공통되어 있죠. 그치? 이 부분이 공통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WURE가 어떻게 되냐면 UWER이 됩니다. WURE가 어떻게 되냐고 UWER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네 둘이 순서 바뀌고 얘네 둘이 순서 바뀌죠. 요거는 이제 확실해져요. 그쵸? 요건 둘이는 확실해지는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OSTG 있죠. OSTG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순서를 바꾸게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긴 SO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T가 될 거예요. 이렇게 SO, Z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볼게요. SO, ZT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 Q, P, W, V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알파벳이 이상한 처음 보는 알파벳으로 바뀌었을 때는 보통 규칙이 많습니다. 규칙. 어떤 규칙이냐면 순서의 규칙.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파벳에 해당하는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이렇게 번호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쓰고 하시든가. 요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O, P, Q, R, S, T, U, V, W, X, Y, Z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번호를 달아주게 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15, 16, 17, 18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 19, 20, 21, 22, 23, 24, 25, 26 요렇게 번호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번호를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봐봐요. S가 지금 번호가 몇 번이야? 19번이에요. 19번인데 뭘로 바뀌었어? Q로 바뀌었지.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누가? 이거를 이쪽에다 적을까요? 요 표시 있죠? 요 표시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첫 번째는. 그 다음에 5가 P로 바뀌었죠? 5가 P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Z가 W로 바뀌었네요. Z가 W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V 보이시죠? V. T가 V로 바뀌었네요. T가 V로 바뀌었으니까 T가 여기 있죠? V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얘 찾았으니까.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S가 지금 어떻게 되냐. S가 이 재생 표시를 통과하게 되면 19번 빼기 2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Q가 나오겠죠. 그럼 여긴 Q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H가 몇 번이죠? 8번이죠. 8번에다 플러스 1을 하면 얼마야? I네요. 그 다음에 R 봅시다. R이 18이죠? R에다가 얼마를 더해? 3을 빼야 되네요. 3을 뺐으니까 하나, 둘, 셋. 얘는 뭐가 나와요?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T 봅시다. T는 얼마야?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얼마야? V.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요런 규칙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자, 요 반달 모양의 표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Q, I, O, V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O, I, V, Q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그쵸? 요렇게 나왔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얘는 1로 가고. 그죠? Q는 맨 뒤로 가고. I는 그대로 내려오고. V는 이렇게 가고. 요런 규칙을 가지게 돼요. 됐어요? 요런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전화기 표시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OSTG가 그죠? OSTG를 한번 볼까요? OSTG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쓰죠. OSTG. OSTZ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통과했더니 얘를 통과하게 되면 누가 된가요? 첫 번째가 마지막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5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냥 내려가죠. 그냥 내려가는 거니까 S가 되고,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되죠. 얘는 1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T가 되고, 얘는 1로 들어왔으니까 Z가 되겠네요. 누굴 통과하면? 얘를 통과하면. 그죠? 근데 여기서 어디를 가요? 전화기 표시를 가죠. 전화기 표시를 갔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 SOZT가 됐어요. SOZT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S는 두 번째는 첫 번째로 가고, 얘는 세 번째는 그대로 가고,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고,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요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1번 보죠. 21번은 저 반달 표시랑 전화기 표시랑 같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반달 표시랑 전화기 표시랑 같이 들어가는 건 얘죠. 요거랑 어떻게? 여기 같이 들어가게 된 게 이 표시였지. 그러니까 누구만 바꾸면 돼?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T랑 R이랑 바꾸면은 뭐가 되겠어요? T랑 R이랑 바꾼 거 지금 이 윗부분 보시면은 지금 U, W가 얘네들이 순서만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만 순서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 R, S, Z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바꿀 수 있게 되겠냐면, 누구로 바꿀 수 있게 되겠냐? T, R, S, Z죠? 자, T, R, S, Z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T, R, S, Z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순서 바꾸고 얘네들이 순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순서를 그런 식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R이 되고 T가 되고 Z가 되고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TZS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순서가 그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RTZS가 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RTZS.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문자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지금 여기가 그게 아니고 RTZS입니다. 여기가 RTZS.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RTZS가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 22번을 보면, 자,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문자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SDQF죠? SDQF.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S 22번입니다. D QF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누구를 지나가면 전화기를 지나가죠. 전화기를 지나갔으니까 T가 어디로 가? 맨 마지막으로 가네. 그러면 S로 가겠네. 그 다음에 S가 어디로 가? 두 번째가, 그럼 얘는 D로 가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대로 세 번째 내려오니까 Q겠죠? 얘 들어왔으니까 얘는 F. 그럼 DFQS가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 그 다음에 재생표시 통과해야죠? 재생표시. 재생표시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D가 얼마예요? 4번이야.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야? B. F가 얼마냐? 6번이죠. 7번 얼마야? G. Q는 얼마냐? 17번이죠. 17번에서 3을 빼면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19죠. 19에서 플러스 2를 하면 되죠. 플러스 2를 하면 U가 되겠네요. 그죠? U. 이렇게. 그럼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돼요. BGNU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아까 그 문항 됐고요. 23번 봅시다. 23번. 자, 23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글의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 글의 주제를 보시면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글의 주제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볼게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논리가 있다. 보통 이제 주장이 보통 중간에 첫 번째 나오죠. 그죠?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장이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미괄식이라고 하게 되죠. 또한 창작의 시작도 그러한 공간에서 유발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답은 간단하다. 당장 자신의 책들 그리고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책상을 보았을 때 보이지 않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뭐 하란 얘기야? 버리란 얘기야. 버리란 얘기. 버린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야? 선명하게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창작의 시작도 그러한 공간에서 유발한다. 무슨 얘기예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일단 뭐 하란 얘기야? 버리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 그 얘기죠. 그럼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는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이해가요?
그죠? 정리는 버리는데 버리게 되면 뭐가 된다? 시작. 창작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몇 번이 돼?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4번 봅시다. 24번. 자, 24번을 보시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의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파워력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주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의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파워력이 존재한다고 사랑을 느끼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마지막 문단. 우리 사회에서는 로맨스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삭막해졌는데 하지만 정말 진실한 사랑을 찾는다면 뇌의 오류 역시 아주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뇌의 오류가 나왔어요. 그럼 뇌의 오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한 번은 찾아봐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럼 뇌의 오류가 어디냐? 지금 봅시다. 중간쯤에 봤을 때 뇌에 도파민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쭉 나와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는 사랑을 할 때는 뭐가 된다?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죠? 봐봐요.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파워력이 존재한대. 근데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뇌의 오류 역시 아주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사랑을 할 때는 뇌에서는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고 단순한 뇌의 착각으로 인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을 했을 때 뇌가 어떻게 된다고? 오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 문단은 뭐야? 뇌의 오류 역시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음 글의 주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뇌의 오류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언급되어 있는 말이 어떤 거죠? 3번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볼게요. 25번. 보통 글을 읽을 때 미갈식이냐 두갈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제를 먼저 빨리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떤 다른 정보가 필요했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24번 보시면 25번.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즉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볼까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성, 추상성을 내포하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성,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뭐가? 이것은.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추상화의 경향.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추상화의 경향은 사실성,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추론, 이거에 대한 추론이 지금 뭐가 되는 건 추론이죠. 이건 추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공상과학은 공상과 환상 속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대립됐다. 자, 보시면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해가요? 근데 대립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초현실주의는 사실주의나 추상예술과는 대립된다라고 간주하기 쉬우나라고 되어 있잖아. 나. 그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1번 틀렸어. 그죠? 1번은 아니고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초현실주의는 세밀적인 묘사를 사용하여 사실적 극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사실주의나 추상예술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밀한 묘사력. 세밀한 묘사력은 사실의 극치라고 보는 거죠. 이 극치를 통해서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지.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3번. 초현실주의는 조각에서 사실성, 추상성을 직접적으로 내포하는 경향이 높다. 조각이란 얘기가 좀 어이가 없죠. 그죠? 뜬금없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초현실자는 현실을 반영해 추상한다. 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상과학과 현실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 이거는 이제 문제랑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 2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26번에 보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마지막 강의의 헤드페이크는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서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강의를 위해 노력을 했느냐? 그죠?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강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에는 헤드페이크가 존재하며 헤드페이크는 어떤 일이나 가르침에 있어 또 다른 숨겨진 언어가 존재한다고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강의 헤드페이크는 가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되냐면, 지금 보시면 마지막 강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가 가장 주된 내용이죠. 시한부를 가진 한 사람으로 노력했고, 그 다음에 투병인데도 기립박수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돼 있잖아. 그럼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세요?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말이 누구냐 이거야.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다.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상황에 있어 불가능한 상황 없다. 왜? 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서 몇 번이 되냐?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27번 볼게요. 이건 추론이죠. 추론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쭉 읽어봐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지나친 현금 불리는 행태는 자산을 모으는데 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포지션을 정한다. 가장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1억대 자산가가 아니라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적은 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안전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고, 실효성은 떨어진다.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 있죠. 저축을 하면 뭐가 된다고?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공격적인 주식 투자에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운에 맡겨 대박을 터뜨린다. 이것도 역시는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래? 상담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산관리자와 상담을 받고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에 따른 저축형이나 증식형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1번 볼게요. 지나친 현금 불리는 행태는 자산을 모으는데 독이 된다. 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독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소규모 자산가는 일정 금액을 모은 뒤 펀드 상품을 사는 것이 현명하다. 그건 아니죠. 상담받으란 얘기예요. 상담. 자산관리자와. 자, 자산관리자와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불리기 힘들다. 요건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죠. 자산관리자와 상담을 해서 불려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몇 번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거 볼게요. 28번. 자, 28번을 볼 건데,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 찾기. 다음 중 물음표 안에 들어갈 말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물음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도형을 골라라. 지금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까지는 뭐 딱히 찾을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지금 여기는 그대로 칠해졌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칠해져 있는 게 지금 3칸으로 갔어요. 그죠? 요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인데, 이걸 한 번 더 했더니 어떻게 돼?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있죠. 이해합니까? 한 곳에 어떻게 모여있어요? 이 부분에 모여있어요. 이 부분에. 몇 번 간 거야? 한 번 통과하고, 2번 통과하고, 3번 통과했더니 일로 전부 다 어떻게 돼? 모였어. 그러면 3번 통과를 했을 때 모여야 된다는 데니까 이동의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동의 의미. 3번 통과해서 한 곳으로 모였으니까. 자, 얘가 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땐 2칸 가야 되죠. 그죠? 그럼 3번 통과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로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번에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 있죠. 6개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는 요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씩 갔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2칸씩. 2칸. 자, 알겠죠? 얘도 한번 볼까요? 몇 번 통과했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서 3번 통과하는 경우에서 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이 되겠네요. 얘는 한 칸. 얘는 한 칸. 얘는 2칸. 그쵸?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얘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군요. 아홉. 그 다음에 뒤로 갔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몇 칸 간다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3칸 가겠네요. 9칸이니까. 그러면 한 곳에 어떻게 돼? 모이게 되잖아. 이해 가세요?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2칸으로 가는 거를 얘로 한번 칠해봅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2칸 갔네요. 그러면은 일로 갔네. 또 2칸 가면 이쪽으로 가야겠네. 여기 색칠 되겠네. 그럼 몇 번이 안 돼? 2번 안 되고요. 3번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안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칠해볼까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갔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갔으니까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일로 가죠. 그럼 일로 왔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일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어디야? 얘죠.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3번 통과했으니까 칸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29번을 보죠. 29번. 자, 29번을 보시면요. 얘가 지금 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야? 상하 반전이죠. 상하 반전. 그지? 지금 우 같은 경우에는요. 상하 반전입니다. 대칭이라고 볼까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음악 표시 있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90도 회전이죠. 어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가면 되죠. 이 문제는 좀 쉽죠. 그러면 이 표시를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라고 1번 안 되죠. 90도로 회전만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쵸? 지금 29번에 보시면 네모 안에 알맞게 들어갈 내용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번에 보시면 지금 그림이 지금 보면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림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이 3번 표시가 이게 아니고요. 3번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색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색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3번의 그림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 3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을 보면 우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악 표시 들어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야? 상하 대칭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뒤집혀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뒤집혀져야 돼요. 그러면 얘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요.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그리겠습니다. 상하 대칭이 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가 색칠돼 있겠지. 얘가 일로 갔으니까. 근데 이게 90도만큼 회전했잖아. 이게 90도만큼 회전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90도만큼 회전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럼 이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걸 봤더니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장의 추리에 대해서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추이기 때문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조건을 먼저 선별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인가. 이해가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내가 먼저 시작을 할 것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확실한 것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조금씩 정해서 계산을 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지 이 추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거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휘는 뭐 신문이나 어떤 다른 거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평소에 체크를 좀 하셔야지 좋은 어휘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많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시험 보기 전까지 준비를 꾸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를 먼저 확 풀어 버리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거 잘 생각을 해 두시고요.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풀이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